안녕하십니까. 안양군포 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인 신영배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잘 들으셨는지요? 이번 강의는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 분석 결과와 최근 법제도 개선 움직임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법률 내용과 겸직업무 법제화 및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감시단속 근로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다소 생소한 내용이겠지만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작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도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켜야 할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3조에는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제14조에는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괴롭힘 금지가 규정되었습니다.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 노력 의무가 명시되었고 부당한 지시 명령 금지가 규정되었습니다. 또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도 자세히 규정되었는데요.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시 관리 주체와 입대위에 신고할 수 있고 관리 주체는 사실 확인과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 위반 사항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를 보호 조치할 의무가 있고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 올해 초 경기도 내 모든 아파트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올해 5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아파트 노동자 인권 개선과 관련하여 법률, 경기도 관리 준칙, 아파트별 관리 규약까지 모두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되어 폭언, 폭행으로 인한 경비노동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경비노동자 건강보호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침에는 관리사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비노동자 건강보호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에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었나요? 또 경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금지 안내문을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부착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업무 재량권을 부여하고 녹음, 녹화를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언, 폭행을 관리사무소에 알려 보호를 요청하고 보호를 요청한 경비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애가 우려되는 경비노동자에게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 고소, 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안양시를 비롯하여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까지 한꺼번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서는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정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예산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는데요. 노동자 휴게시설 등 기본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권 침해를 당한 경비노동자에 대하여 무료 법률 지원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인권보장과 시설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미흡한 아파트에 대하여 시정 공고를 할 수 있고 보조금 지원 제한도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또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인권 개선 우수 아파트에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권익보호에 대하여 작년에 여러 가지 법률이 동시에 제정되었습니다. 정말 잘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비업법 위반과 겸직 업무 법제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비업법에는 경비노동자는 경비 업무 외에 일체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경비업법은 적용되지 않았고 계속 유예되어 왔습니다. 경비노동자들은 경비 업무 외에도 청소, 분리수거 등 다양한 다른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경비의 다른 업무 수행 비율이 70.8%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올해 10월 21일부터 경비 외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게 겸직 업무 범위가 법제화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입법 예고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겸직 업무 범위에는 청소 등 환경관리, 분리수거, 도난방지 차원의 택배 물품 보관관리, 위험방지 차원의 주차관리 업무가 정식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외된 부분도 있는데요. 공용부분 수리보조, 관리사무소의 동의서 진구, 개인적인 발렛 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은 제외되었습니다. 또 법으로 정해진 겸직 업무 외 업무 지시는 금지되었고 법 위반 시에는 경비업을 취소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작용 발생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겸직 업무에 대한 경비노동자의 법정 책임이 크게 증가했고 현재 많은 아파트에서 지급하고 있는 분리수거 수당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미 관리원으로 편제되어 일하고 있는 경비노동자는 또다시 자기들의 업무가 늘어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올해 10월 21일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에 경비의 다른 업무가 법제화되면 경비노동자를 단순 감시 노동자로 봐야 하냐, 안 그러면 경비의 다른 업무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니까 일반 노동자와 같이 봐야 하는 논란이 매우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기준법 제63조에는 감시노동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근무시간, 휴게, 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노동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1.5배가 지급되지 않고 있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기준에서도 감시근로자에게 야근 근로수당은 지급해야 되는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8조에는 다음에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감시 근로자로 승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수의, 건물경비원, 청원, 경찰과 같이 감시 업무가 주 업무이면서 심신의 필요가 적은 업무를 하는 경우. 둘째는 감시 업무가 주 업무이면서 근로가 간헐적으로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시 외 업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휴게 시간이 8시간 이상 되거나 당사자 합의와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경우입니다. 위에 3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 감시 근로자로 승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감단 승인 신청이 오면 현장에 나가 실제로 업무를 확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적절한 경우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경비노동자가 감시근로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경비외의 다른 업무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반 노동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8조 4항에는 아파트 감단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승인 대상 사업장에 출장하여 근로 실태를 확인하여 승인 기준에 합당한지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아파트에서 감단 승인 신청이 오면 현장 확인은 거의 없이 책상머리에서 간단히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서류 심사만으로 전국 아파트 경비원 93.7%를 감시노동자로 승인해오고 있습니다. 경비의 다른 업무 비중이 70% 이상이나 되고 휴게 시간에 자유로운 휴게 보장이 미흡하여 실제로 근무도 일부 하고 있는 경비노동자의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목뿐인 휴게시간 증가로 인해서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는 계산하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경비노동자가 매우 많은 형편입니다. 올 10월 21일부터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 겸직을 공식 인정하게 됨에 따라 감시노동자 승인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가 감시노동자가 아니라 일반 노동자가 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하여는 1.5배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매주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요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측표와 같이 하루 14시간, 한 달 210시간을 일하는 경비노동자의 경우에는 매월 약 76만 원의 임금이 오르게 됩니다. 현재 수준에서 임금이 약 38.7% 오르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임금이 추가로 대폭 오르게 되면 대부분 아파트는 이를 수용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파트는 기계 경비를 늘리거나 경비노동자 정원을 감축하려 할 것이고 경비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감시노동자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각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협회와 주택관리사 협회는 경비노동자의 인건비가 약 38% 인상되게 되면 이는 입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 고령의 경비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대규모 해고 사태가 올 수 있다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은 경비노동자는 이제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더 이상 경비가 아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현실과 법의 불일치를 방치하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부는 더 이상 감시노동자의 승인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야간 근무시간 감축을 통하여 관리비 유지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8월에 겸직 관련 감시 단속적 노동자 승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나 감시 근로자 승인 기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전국 경비 노동자 사업단이 공동 대응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경비 노동자 사업단이 주장하는 대안은 관리비 유지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의견입니다. 감시 근로자 불승인으로 인해 인건비가 오르는 부분은 야간 근무시간 축소라는 근무제도 컨설팅을 단지별 특성에 맞게 해서 인건비를 현상 유지하자는 주장입니다.
근무제도 개선 컨설팅안은 아파트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시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안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에 퇴근하는 야간 퇴근 관리연 2개조를 격일제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소수의 경비원을 24시간 격일제로 운영하자는 안입니다. 이 경우에 월 총인건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안은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주간관리연 2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주말은 근무시간을 다소 줄이고 야간은 순환당직 근무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월 총인건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노동자 공동사업단은 이러한 근무제도 개선 컨설팅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같이 고용안정 컨설팅 TF팀을 구성하여 입주민을 교육하고 아파트 실태를 조사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감시근로 승인기준 발표와 경비노동자 근무제도 개편 문제는 전 경비노동자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휴게시간, 부당해고, 산재보상 등 노무관리 리스크와 노동자협회 출범과 상생협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